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월요일이었으니까 2, 3, 4, 5 네, 목요일 맞네. 자, 시장이 월요일날 확 빠졌다가 그 다음날 확 올랐다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고점에서 떨어지기 전에도 보면 이 변곡점에서는 많이 흔들립니다. 영차 오징어 게임에서 줄다리기 상상하시면 되고요. 영차 하다가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이익이라는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 결국 위로 무너지고요. 영차 하다가 뭔가 이익 모멘텀이 끝났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 방향이 결정되는데 펀더멘탈이 나빠지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요. 지금은 이현택 연구원 자료에도 나왔지만 이격도가 118? 항상 그 이격이 그 정도에서는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 리포트가 되게 좋은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 과도하게 오른 주가 상태가 이격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5일평, 21평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 희한하게도 어느 수준이 되면 조정을 받습니다. 왜 조정을 받을까? 118 언저리에서는 왜 조정을 받을까? 그게 이동평균선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월봉 기준으로 5개월 이평 대비해서 이격도가 118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5개월 동안의 평균 매수 가격보다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의 심리나 팔아먹고 싶다는 거죠. 그 강력하게 팔아먹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는 선이 얼마일까? 그래서 과거에 주가 이격도 차트를 보면서 요 정도에서는 항상 조정이 오더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 경제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도 요럴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구나. 이 행동 경제학의 개념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해하시게 되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자, 댓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속도가 귀에 잘 들립니다. 소리내어 읽는 습관 참 좋으네요. 저도 소리내서 읽는 연습해야겠어요. 전문님 말씀 공감되는 게 철자가 어떨 때는 기억이 안 나고 검색하고 글을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갈수록 까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왜 까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시험 공부해야 되죠. 숙제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많은 양의 독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강제적으로.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강제 독서를 안 하게 되니까 안 읽어서 그래요. 인풋이 없으니까 쌓여 있었던 옛날 기억들이 조금씩 잊혀지면서 철자도 이게 뭐였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인풋을 넣어줘야 돼요. 그죠? 인풋을 넣어주는 게 동영상 유튜브만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됩니다. 근데 눈으로 읽는 거는 이래 확 지나가면서 읽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조그만 오타가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전체적인 문맥을 툭툭 읽으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조그마한 오타도 안 보이는데 이걸 갖다가 소리 내서 읽으면 단어 하나하나를 지금 다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인풋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나이한테 소리 내어 읽기의 장점을 물어보니 기억력과 이해력 향상, 언어 능력과 발음 교정,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 전두엽 활성화, 치매 예방 등 알려주네요. 저도 우리가
아나운서 출신이 아니면 이 발음을 또박또박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이 흐려지고, 또 말 습관 중에 하나가 끝이 흐려지는 거 있잖아요. 끝이 흐려지는 것도 문맥을 완성하는 라이팅 연습을 안 하니까, 하다 보면 뭐 말은 하는데 말 끝을 못 맺어요. 끝을. 그래서 더더욱 읽어야 됩니다. 연습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버스 선물 받고 10년째 책장에 그냥 두고 있었는데 읽어봐야겠네요. 꼭 읽어보세요. 저희는 3개월도 안 되는데 엄청 맡기고 안 쳐다보고 대표님 최슬리 팀을 확고히 믿고 놀아요. 네, 우리 장군님. 네. 리테일 자금, 그냥 들으면 모르고 넘어갈 것을 오늘 새로운 용어 하나 배워갑니다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 만나는 반가움에 바쁘지만 도장 찍습니다. 비대면이지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항상 출첵해 주시고 도장 남겨주시고,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매번 댓글을 남기는 습관이 예전에 보면 저희 어머님들, 저희 할머니, 내가 누군가를 케어해야 되면 그런 다큐멘터리도 한 번씩 있잖아요. 좀 몸져 누워 있는 아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네, 그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눈이 떠지고, 그 할 일 때문에 내가 먹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내 관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뭔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가 됐다든지, 네, 그런 게 뭐 더더욱 좋은데, 이렇게 댓글 하나라도 매일매일 남겨주시면 그게 내 삶의 하나의 비타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 수련하러 듣는 중 말씀하는 목소리가 안심탕 보약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안심탕 보약. 네. 전문의 말씀 들으니 저도 주식이 맞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주식은 뭐 성격 급하고 소심하고 조바심 많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약간 싸움닭 기질도 있으셔야 돼요. 근데 싸움닭 기질이 있으신 분들 중에 성질 급하고, 네,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네, 그런 분들은 버는 듯 해도 절대 벌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네, 주식을, 처음에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근데 하면 할수록 주식이 좋아지고, 내가 많은 걸 모르고 그동안 주식했구나. 네, 그러면서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재밌어지고 수익도 나고, 네, 그러면 그게 내 노력과 나의 적성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버스 2번 읽고 딸한테 줬습니다. 읽어볼지는 미지수입니다.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변동성이 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이번에 오는 변동성의 트리거는 어떤 트리거일까를 생각해보고 나의 대응 방안을 이란 이안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하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네, 그분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고 거기다가 예의도 없고, 그런 분이 주식시장이 이 변동성이 흔들리면 본인 스트레스를 또 많이 이 회사로 전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주식을 이틀에 나눠서 다 팔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회사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증권사로 전화를 해가지고 증권사에다가, 주식 못 팔게 막아주고 금감원에다가 민원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름을 맡기고 변동성이 심해질 것 같아서 주식을 파는데 그것 가지고 또 금감원에 민원을 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참 시간도 그죠? 예, 본인의 시간도 그렇게 나쁜 에너지를 발산하는 데 쓰고 그 너무 소중한 시간을 너무 안타깝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 value added 되도록 해야 되는데 속상하신 분들의 전화로 매니저분들과의 대응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실 듯.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야든 우리가 돈을 벌려면 프로가 돼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면 프로 중에 프로가 돼야 되는데 프로 중에 프로가 되는 거는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고는 절대 될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저도 많은 다른 분들의 유튜브를 보거든요. 보는데 그 사람의 실력을 떠나서 참 열심히 하면서 인격적으로 저 사람은 괜찮은 분이다 싶은 분들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3년 전에 어제 2차 전지 다뤘지만 그 욕설하고 뭐 그러면서 2차 전지를 뭐 K 배터리 그런 거 그 보면서 너무나 뻔한 결과이거든요. 그런데 왜 욕설을 하고 그런가를 보면 본인 실력이 없기 때문에요. 본인 실력이 없고 본인이 실력자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 업계에서 참 그 방송 나와서나 아니면 이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디스하면서 그게 본인이 실력이 없다라는 거, 자존감이 낮다라는 걸 자존감이 왜 낮겠습니까? 본인이 뭔가 갖춘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걸 많은 분들이 그럴싸하게 들리는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참 선동당해가지고 주식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투자를 하실 때든 뭘 하시든 말이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이 주식도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돈을 벌기 힘들다. 장중에 전화 받고 스트레스 받은 매니저분들 생각하니 마음이 안 돼서 드릴 건 없고 비타민 보충하시라고 황금향 보냅니다. 우리 상도라떼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내주셨는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어제까지 기초 강의 하시고 인턴 하시고 일매도 하셨군요. 와, 그리고 랩까지 순서대로 다 했네요. 랩 가입 중 옆에 테이블에도 채슬리 랩 가입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리임할 수 있는 금액까지 열심히 모아 보겠습니다. 참 열심히 하셨네요. 기초 강의부터 인턴 거기다가 일매까지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냥 기초라든지 공부 안 하고 주식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겁니다. 그죠? 저렇게 주식해서는 안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나의 실력이 향상됐다라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근무하고 있어서 급락급등의 변동성을 모르고 지나가다 한참 지나서 보면 계속 수익률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시는데 다 맡기고 개인 일이나 취미 활동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 점도 이해할 수는 있으나 변동성 있는 주식시장과는 안 어울리는 성향인 듯 싶네요. 10% 빠져도 18% 빠져도 걱정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매수매도하는 것보다 회사의 재무제표, 시장의 흐름, 주도주 공부하는 것보다 채슬리가 훨씬 더 프로페셔널 하니까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춘 대길이라 했는데 장도 좋고 날도 따뜻하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말이나 이래 지나면 또 추워지기도 한답니다. 입춘 지나고 나서도 거의 뭐 3월 작년이었나는 4월 초에 눈도 왔었잖아요.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도 날씨도
옷을 여러 겹 입고 나가셔야 돼요. 더우면 좀 벗었다가 추우면 언제든지 입을 수 있도록 옷은 최대한 늦게 벗으셔야 됩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월요일에 지인 만나는데 메더사이드카 이야기를 듣고 가지고 있던 작은 돈이지만 관심 있던 종목들을 조금 사봤는데 다음 달 바로 급등 상한가 나와? 오, 야, 그런 종목도 있었군요. 예전처럼 급하게 매매하지 않고 여유 있게 투자하며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 시간도 한결 여유로워졌고 명절에도 부담 없이 세뱃돈을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합니다. 네, 주식으로 이번에 버신 돈으로 명절 때 조카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아이들 용돈도 좀 팍팍 주시고 그게 주식 투자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슬리 성과형 랩 투자 추천해줘서 4영업일 만에 성과 달성해서 오늘 재투자했어요. 예, 선택에 무조건 저희 책이에요. 저는 본업에 집중하려고요. 그렇게 액션을 하신 게 정말 잘하셨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2년 전 전무님의 책 읽어주기 코너에서 에너지버스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전무님 책장 왼쪽 세워져 있네요. 맞습니다. 종이신문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요즘 보니까 이 신문을 가지고 물론 언론이 미국도 보면 월스트리트도 그렇고 CNN도 그렇고 약간 정치적 편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면 안 보니까요. 스포츠면도 옛날에는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스포츠는 거의 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동영상 들어가서 축구가 됐던 그것만 골라서 보기 때문에 요즘은 신문도 스포츠만 안 봅니다. 그런데 저는 신문을 저 뒤에서부터 보거든요. 뒤에 보면 사설부터 뒤에 보면 무슨 약간 인문학적인 게 되게 많아요. 재미없는 것들. 근데 앞면은 보면 거의 다 정치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정치는 이제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앞면은 거의 안 보고요. 뒤에서부터 이래 봅니다. 그것도 이제 일간지 같은 경우에. 뒤에서 보면 제가 좋아하는 칼럼이나 이런 것들 책 속에 해놓은 것도 있고 뒤에서부터 이래 쭉. 그래서 약간 이 뒷부분이 풍성한 그런 신문을 좋아합니다. 너무 경제신문, 한국경제나 매일경제 이 둘 중에 하나 경제신문 보시면 되는데 경제신문은 너무 경제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저도 주식 종사자니까 경제면 웬만한 거는 이 경제신문에 다 커버를 하는데 약간 느낌이 스테이크 집 가가지고 너무 고기만 나오는 느낌이야. 약간 샐러드도 먹고 그죠?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 아니면 티라미슈 그리고 커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경제신문은 너무 고기만 딱 나오는 느낌이라서 그냥 일간지 중에 하나. 근데 요즘은 이사를 한 이후로 신문을 안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웜에 신박하면서 매일같이 이 네이버 들어가서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근데 신문을 받아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딱 이렇게 신문 펼쳐서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일임 계좌 한 달에 한두 번 열어보는데요. 어째 갈수록 방치하게 됩니다. 워낙 알아서 잘해주시는 걸요. 하셨고요. 귀가 두 개인 것이 한쪽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다른 귀를 열어 흘릴 것인가 닫아 새길 것인가 인더뇨. 그러시군요. 제가 한 골프장에서 관리하지만 우리 피라미딩님이요. 프로는 깃대만 보지 않아요. 안전한 곳, 리스키한 곳 구분해서 하죠. 알바트로스. 네. 아이디도 알바트로스이십니다.
부동산의 변동성이 절대 적지 않아요. 세금 낼 때 생각하면요. 세금 내서 애국하고 있다고 느낌은 할 수 없지만요. 그러게 말입니다. 항시 옳은 루틴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남산국립극장에서 뮤지컬 목류도원을 보고 왔습니다. K 컨텐츠 정말 놀랍더군요 하셨고요. 둘째 아들이 친구들과 쇼핑하고 10시 반에 볼링 치고 오겠다고 해서 승인 됐으니 그러라고 했는데 새벽 1시 반이 되어도 안 들어오길래 어디 있냐 했더니 그새 또 노래방을 갔다고 하네요. 헐 했더니 노래방 다음에는 어디 안 갈게 먼저 자 그리고 술은 안 마셔라고 답이야. 애고 걱정하는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아들은 신나게 노래 부르고 있겠죠. 몸의 심박 다시 들으며 잠을 청해 봅니다. 네, 11시간 전이니까 아이고 새벽 3시에 올리셨네요. 네, 투자금 중단하면요. 다시 받는 거는 올 가을? 네, 올 가을 정도 하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해지율이 한 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는 미리 계속 받아 놓을 생각입니다. 받아 놓고 해지가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장이 이제 출렁출렁 하면서 작년 4월 5일처럼 그죠? 그런 투자의 기회가 오면 땡큐 하면서 또 사야 되니까 예, 그럴 때 계약서는 미리 받아 놨다가 그럴 때 또 연락을 드리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방콕 가족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벌써 다녀오셨네요. 네. 여행가 모닝브리프 웜의 신박 간간히 조금씩 들었는데 학교 수업 빼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전문의 덕분에 인턴 4월차 주식 수익으로 모든 비용 다 되고 선물도 많이 사주고 왔습니다. 이제 학교 수업 잘 들으며 2월 어려운 주식시장 잘 이겨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로보 차트가 무엇인지요? 로보 차트? 어제 제가 로보 차트 얘기했나요? 로보 차트는 모르겠습니다. 8월에 남편과 함께 1인 맡기고 손실이 나서 좀 속상했는데 리밸런싱해서 지금은 둘 다 수익이 좋습니다. 둘이 합쳐서 큰 금액이었는데도 한 번도 전화한 적은 없어요. 그랬을 일을 믿고 기다리시면 좋은 수익으로 돌려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려 총장님 새로운 인물을 소개받는 것 같아요. There is no free lunch. 중국에도 이와 비슷한 격언이 있어요. 아마 세상 모든 나라에 다 있지 않을까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도 시간도 자산도 등등. 저는 투자하고 생긴 수익으로 해외여행을 갑니다. 여행 갔다 오면 여유도 생기고 한 해 잘 투자했구나 내 자신을 칭찬해 주기도 하고 올해 열심히 꾸준히 해야겠다 쉼표 찍고 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항공권 예약할 때 AI가 너무 잘 찾아줘서 이러다 여행 관련업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AI가 이제 다양한 직종에 스며들어서 없어지는 직업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신문 기사에서도 네, 요 AI 지금 소프트웨어들 요 쇼크 관련돼서 신문 기사에서 좀 이따가 또 다룰 겁니다. 중개업, 에이전트 업종이 점점 없어질 거라고 송기령님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좋은 주식을 공부하여 선택과 집중한다면 노력의 대가를 얻지만 혼자 힘으로는 한계인데 체슬리호에 탑승하여 인도받으며 가고자 합니다. 체슬리호에 타면서 심박은 정상입니다. 전에는 가슴 졸이고 불면증에 시달렸던 세월 보냈는데 하루하루 즐겁게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보내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전문님 비트코인 박살나고 있는데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걸까요? 예전에 비트코인이 주식시장 선행 지표라고 말하신 것 같아서요. 네. 2018년도에도 그렇고요. 비트코인은 항상 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한 마이너스 한 80% 이상 빠지거든요. 1년 만에. 근데 2018년 시장을 보시면 2월 달에 이 플래시 크래시라고 하는 그런 급락이 있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0.5% 확 빠졌다가
2월 말에 쭉 땡기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주식이 그걸로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면서 4월인가 2018년 4월인가 고점이 나오고요. 그때 코스닥의 주도주 셀트리온부터 신라젠 뭐 이런 것들도 4월까지 계속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2018년 2월하고 거의 비슷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요 조정에 그동안에 주도주는 빠르게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식을 좀 공격적으로 지르려고 하는 거는 다음 주 미국 장이 그때도 보면 한 일주일은 빠져요. 일주일은. 그리고 요즘은 이 레버리지 포지션이 많아서 빠질 때 더 옛날보다도 더 이 하락폭이 점점 더 빠르고 깊게 빨리 빠지고 빨리 올라오고 이게 더 압축해 놓은 듯한 모습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다음 주까지만 좀 견디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림의 사전적 정의는 모두 다 맡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림의 다른 한자 뜻으로는 곡물이 한번 여물어 익는다는 뜻으로 1년을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곡물도 여물어 익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농사도 지어본 사람이 짓는다고 병충해도 자연재해도 있을 것이고 무탈하게만 여물어 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반도체가 가면 계좌가 불끈 솟고 아니면 쉬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어닝 서퍼에서도 기관과 외인이 파는 화장품주를 갖고 있는데 실적만 믿고 홀딩할 생각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제 생각에도 전무님께 이름한 남편 계좌가 노후 준비가 된 것 같아 마음 편안합니다. 저는 테슬라를 매도해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미국은 명절이 아니니까 2월에 털어서 국내로 제 계좌는 받아주시면 저도 40년 일하면서 별일 다 겪었지만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이 뭐 가족이라든지 지인들 이렇게 하는 거는 추가적인 약을 받고 안 받고 기간하고 상관없이 가족들 계좌를 늘리는 거는 언제든지 그거는 가능합니다. 묵묵히 채슬리 팀을 믿고 사랑하고 응원하는 건강한 채밀턴 투자자들이 몇십 배나 많다는 걸 아시죠?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기사가 스크랩 하다 보니까 한 11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5개 쳐내고 6개로 추렸습니다. 자,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석유시장 슈퍼파워가 된 미국입니다. 트럼프의 석유전제.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의 슈퍼파워로 떠올랐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석유 채굴에 속도를 내는 데 이어서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권까지 확보하면서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셰일 오일 생산에 힘입어서 2018년 세계 최대 산유국에 오른 미국은 올해 석유, 천연가스를 하루 평균 2,360만 배럴가량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1,360만 배럴요? 하루 2,060만 배럴 정도인 미국 내 사용량을 뺀 300만 배럴은 수출이 될 전망이고요. 미국의 산유량은 지난해 이미 세계 2, 3위인 사우디아라비아가 1,120만 배럴이고요. 러시아가 1,050만을 합친 수준입니다. 미국의 산유량이. 여기에 미국이 통제권을 갖게 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생산이 늘어나면 미국이 좌우할 수 있는 산유량은 하루 2,700만 배럴로 증가하게 되고요. 오펙의 산유량
3,370만 배럴에 이는 80%에 달하는 수치가 됩니다. 지금도 석유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미국이 석유 시장의 슈퍼파워가 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생산이 중단돼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도 추진하고 있고 석유가스 등이 적잖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그린란드와 가자지구에서도 미국은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석유 시장에서 미국의 입김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미국의 텍사스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석유 시추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미국이 일부러 석유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시추를 안 하고 수입을 하고 있다. 나중에 고갈될 걸 감안해서 미국은 자기 나라는 석유를 많이 이렇게 캐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1120만 배럴이고 미국이 셰일 오일 혁신에 이어서 빠르게 올라오면서 1000만 배럴, 1100만 배럴, 1200만 배럴, 1300까지 그렇게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은 2300만 배럴입니다. 하루에 2360만 배럴을 하면서 석유 패권도 미국이 가져가게 되네요. 참, 전체 생산량 3,370만 배럴의 80%. 자, 그 다음은 월마트 시총 1조 달러 플랫폼 될 때 한국 유통은 낡은 규제에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월마트를 보면서 그냥 일반 유통회사로만 계속 생각을 해서 월마트 주식 이제 안 될 것 같아 했는데 주가가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등 빅테크가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사가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것은 최초인데, 오프라인 거점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며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은 결과인데, 반면에 한국 대형마트는 온라인 쇼핑 공세와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월마트와 완전히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는 다 좋아요.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까지 최근에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높아지는 월마트 순이익률 1.9에서 매년 올라오고 있네요. 작년에 3.38까지 올라갔고, 떨어지는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이렇게 15, 14, 13, 11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월마트 시가총액은 보시다시피 1조 달러가 됐습니다. 월마트는 2025년 회계연도가 이렇게 미국은 많이 다릅니다. 24년 2월부터 25년 1월 말 회계연도를 갖고 있네요. 매출 6,800억 달러에 영업이익 293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5.1%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8.7% 늘었습니다. 증가세는 작년에도 이어졌는데,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세 분기 매출은 5,22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증가했고요. 특히 세 분기 순이익은 176억 달러로 24.5%나 급증을 했네요. 자, 월마트가 본격 성장세를 탄 것은 코로나 이후인데, 이전에는 이커머스 강자인 아마존의 위협으로 위기에 내몰렸지만, 반전의 계기는 월마트의 최대 강점인 오프라인 매장이었고요. 월마트는 아마존을 무작정 따라하는 대신에 오프라인 매장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4,700여 개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을 했고,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인근 매장에서 즉시 배송하거나 픽업하도록 했고요. 아마존처럼 배송망 구축에 별도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었는데, 유통을 넘어서 플랫폼으로 사업 구조도 바꿨고요. 상품 판매 마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사업인 월마트 커넥트를 선보였습니다.
매장을 거대한 광고판으로 활용을 했고 월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협력사로서는 소비자에게 즉각적으로 상품을 알릴 기회였고 월마트가 보유한 구매 데이터를 활용하며 정교한 타겟 마케팅도 가능하고요. 월마트 커넥트를 포함한 글로벌 광고 사업 매출은 2026 회계연도 3분기에만 28% 증가했습니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 월마트 플러스도 성장을 견인한 요인인데 멤버십 가입자에게 무료 배송, 주유 할인, 매장 내 간편 결제 등 혜택을 줬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를 월마트 생태계에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 소비자가 월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이 멤버십이 큰 역할을 했군요. AI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해서 품절 상품을 관리하고 운영 비용도 낮췄고 여기서 아낀 비용은 다시 강력한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져서 고물가 시대에 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동력이 됐습니다. 국내 대형마트는 혁신을 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적으로 주가가 이를 보여주는데요. 이 마트는 최근 1년 새 약 47% 올랐는데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116% 같은 기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실적 개선이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 데다 쿠팡 등 이커머스에 맞설 만한 뚜렷한 전략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2위로 군림하던 홈플러스는 사실상 지금 청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점 등 알짜 매장까지 줄줄이 폐점하기로 했고요. 수년째 매물로 나와 있지만 인수하려는 곳이 없어서 회생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부진 때문에 국내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 아래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이 비중이 15%에 달했네요. 쿠팡, 컬리, 오아시스 등 이커머스가 새벽 배송을 통해 대형마트가 장악하던 신선식품 영역까지 파고든 역량입니다. 규제가 대형마트를 억누르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는데 24시간 365일 영업할 수 있는 쿠팡 등 이커머스와 달리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못하는 규제에 갇혀 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가 물류 거점 역할을 못하는 것은 이 같은 규제의 영향이 큽니다. 당초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도입된 규제가 이커머스와의 역차별로 오히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백화점이나 우리나라 국내 대형 유통사들이 보면 전부 다 가치 영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치주들이 꿈틀꿈틀 약간만 모멘텀이 있으면 막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이 대형마트에 특히나 이게 온라인 유통망하고의 이 거대한 패러다임 싸움에서 뒤처지고 있고 자리를 내주고 있는데 지금 이번 춘절에 중국 관광객 엄청 올 것 같거든요. 작년 1, 2월에는 한일령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일령 때문에 지금 일본 가는 중국 관광객들 한국으로 무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요커 이펙트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41조 넘은 공매도 대기 자금, 증시 변동성 키울 내관이 되나인데, 자, 순식간에 돌변한 외국인 삼성전자 1조 넘게 팔았고요. 자, 국내 증시의 공매도 대기 자금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서도 20% 넘게 급등하자 그만큼 깊은 조정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도 늘어난 결과입니다. 공매도 물량이 가세하면 작은 악재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고요. 자, 금투협에 따르면 국내 증시 대처거래 잔액이 전날 기준 총 141조
수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110조 9천억이었는데 111조 정도였는데 30조가 늘었네요. 대차거래 잔액은 작년 9월 100조 원을 돌파한 뒤에 증시 화랑세와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요. 지난 2일에는 131조 원대로 하루 사이에 무려 9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대차거래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외국인 또는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다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 표가 나오죠. 불어나는 주식 대차거래 잔액 해가지고, 자, 이 빌려놓고 실제로 매도를 하지 않으면 공매도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빌려만 놓고 주식을 들고 있다가 실제 이걸 매도를 때려야 그게 공매도가 됩니다. 차입 공매도가 되는 거죠.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도 안 빌려놓고 없는 주식을 때리는 게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그 이 무차입 공매도는 옛날에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관은 기관 계좌가 따로 있고 그 기관 계좌는 증권사에서 뭐 증거금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식을 사놓고,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니까 결제 이행의 의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행을 할 거니까, 그래서 증거금이나 돈이 없어도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운용사, 이 운용사가 그 계좌가 여러 개 있고 수탁은행에 주식이 들어가 있고요. 운용사는 실제로 운용 지시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증권사로 뭘 샀는지에 따라서 수탁은행한테 운용 지시를 하면 있는 주식을 팔면 그 수탁은행에서 주식을 이틀 뒤에 결제를 하게 되고, 주식을 사게 되면 수탁은행에서 돈을 지불을 해서 주식이 수탁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계좌는 있어도 실제로 뭐 A 운용사에서 B 증권사로 삼성전자 5만 주 매도했을 때 이 B 증권사는 A 운용사가 이 주식을 들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5만 주 매도하면 5만 주 매도 때립니다. 일단. 그래 놓고 나중에 이 운용사라기보다는 보통 증권사에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때려놓고 장중에 다시 사버리면 되거든요. 장중에 다시 사버리면 실제로 이틀 뒤에 결제될 때는 이게 먼저 샀는지 먼저 팔았는지 모르고 그냥 어쨌든 동일 수량의 주식이 들어갔다 나갔다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자주 자행됐던 무차입 불법 공매도가 블락을 받기 전에, 오늘 장 끝나고 뭐 우리은행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던 물량 뭐 500만 주가 블락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걸 5% 할인해서 받기로 했다. 그러면 10만 주를 받기로 했으면 10만 주를 장중에 먼저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5% 할인된 걸로 넘겨받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것도 주식이 실제로 있지도 않은데 먼저 때린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간혹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거의 다 근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수, 그리고 세 번째는 실수입니다. 실수. 뭐 삼성 전기를 팔아야 되는데 주문을 내는 사람이나 주문을 받는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삼성전까지만 치고 딱 엔터 누르고 5만 주 매도했더니 뭐야, 삼성 전기를 팔아야 되는데 전자를 팔아버린다든지, 전자를 팔아야 되는데 전기를 판다든지, 그러면 없는 주식을 팔게 되는 거니까 그걸 그날 당일날 알면 빨리 다시 사놓으면 되는데, 그게 장 끝나고 나중에 모르고 그 다음날 보면 잘못 판 거죠. 그렇게 실수로도 가끔씩 공매도가 있긴 했습니다. 이 대차거래 잔액 설명하다가 또 3,000% 빠졌는데, 그래서 대차거래 잔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매도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자, 대차 거래 잔액 증가는 주가의 급격한 하락 반전을 경계하는 투자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건데, 연초 4,200선에서 한 달 만에 1,000포인트를 넘게 뛴 만큼 하락 반전 위험도 커졌기 때문이고요. 대차 거래에 기반한 공매도는 잠재 손실을 축소하거나 주가 하락 때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도 지난달 29일 14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 2조 원 가까이 증가했고요.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투자자가 특정 종목을 빌려서 매도한 뒤 여전히 갚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물량인데, 코스닥 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액도 지난달 26일 이후 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는 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되어 있고 3일 현대로템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했군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S&T에너지와 코스모 신소재 등이 공매도 과열 종목 명단에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실리콘투와 HPSP, KT 나이스미디어, 데버시스터즈, 메가스터디 교육 등이 과열 종목이고, 이상현 연구원은 공매도 규모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량주는 주가 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공매도 관점에서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데다가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대사는 과정에서 더 큰 손실을 보는 이 숏 스퀴즈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반도체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있고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서 하이닉스와 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도했습니다. 자, 지난 3거래일 동안 하이닉스 2조 7천억, 전자 1조 3천억 정도, 다 해서 한 4조 팔았네요. 하이닉스 최대 주주인 SK스퀘어도 순매도 3위에 올랐고요. 3,300억 매도. 자,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 한미반도체 1,300억, 그리고 연초 고공 행진하던 현대차도 순매도 4위 2,300억 기록했네요. 외국인이 이달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4,200억, 대한전선 1,060억 원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미 원전 프로젝트인 만우가 미국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방위비 증가 추세에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도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고요. 조상현 현대자산 운용본부장은 최근 순환매 장세가 빨라지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가 직접 매수 타이밍을 잡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반도체와 지수 추종, ETF 등을 담아두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태양광 패널까지 만드는 테슬라, 한화, 큐셀 긴장인데, 자, 테슬라가 10년 만에 자체 설계 생산한 태양광 패널 제품을 출시해서 한국 태양광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발전 태양광부터 저장, 전기차 충전 등을 단 한 번에 할 수 있는 테슬라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어서 K태양 업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는 지난달 29일 미국 뉴욕주 이 버팔로 공장,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생산한 태양광 패널 TSP415와 TSP420을 출시했고요. 최대 출력은 각각 415W, 420W이고 기존 태양광 수요뿐 아니라 앨런 머스크가 공언한 우주 태양광 사업 등에도 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머스크는 지난달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각각 100기가와트의 미국 태양광 제조 공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TSP415와 420은 다른 회사의 태양광 패널 제품을 자사 브랜드로 판매해온 테슬라가 10년 만에 내놓은 자체 설계 생산 제품이군요. 이때까지 테슬라가 만든 그 태양광 패널은 다른 회사 제품이었군요.
자, 테슬라는 2016년 11월에 태양광 업체인 솔라시티를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고요. 자, 국내 태양광 업계는 한화 큐셀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 경쟁자를 만났다고 보고 있는데, 큐셀의 프리미엄 라인인 큐트론보다 성능은 낮지만 설치비를 포함하며 온라인 판매를 하는 테슬라 특성상 가격이 10% 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 테슬라는 태양광 패널 설치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전력 변환, 인버터, 그리고 전기차 충전 등 전기 발전부터 소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격적인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태양광 패널과 ESS 설치 사업을 벌이는 한화 큐셀과 사업군이 대부분 겹칩니다. 한국 기업들은 테슬라에 맞서서 K에너지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화 큐셀 미국 법인은 이날 LG엔솔로부터 1조 원대 규모의 ESS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했고요. ESS 배터리는 한화 큐셀이 추진하는 태양광 설계 조달 시공 EPC 사업 프로젝트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네. 자, 가격 따지지 말고 팔고 보자. 공포에 질린 개미들 비명인데,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공룡 주가가 올 들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AI 수혜는커녕 역습에 시달리는 모양새인데, 이 법률 검토와 재무관리 등 고부가치 영역에서 전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AI가 급속히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종목 공포의 화요일인데,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오라클 해가지고 올해 등장률 쭉 나옵니다. 뭐 한 자리 수가 없네요. S&P 북미 기술 소프트웨어 지수가 4.68% 급락을 했고요. 북미 지역에 상장한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 111개로 구성된 지수인데, 지수 내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팔란티어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는 2.87 하락했고, 세일즈포스 6.85, 오라클 3.37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어도비 7.3% 빠졌고, 하루 종일 소프트웨어와 금융 데이터 산업에서 시가총액이 무려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0조가 증발했습니다. 자, 도화선에 불을 땡긴 게 요게 중요하죠. 지난달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이 내놓은 이 AI 모델 클로드의 업무용 모드인 이 클로드 코워크 때문입니다. 이 클로드 코워크는 법률 분야를 포함해서 영업과 마케팅, 데이터 분석 등 업무를 두루 수행하는데, 이 계약 검토와 문서 분류, 리서치 요약, 정형 보고서 작성 등 정형화된 보고서 작성 등 반복적인 전문 업무가 대상이 됐고요. 연간 수천 달러짜리 계정을 여러 개 사고 전문 서비스 근무자를 동원해야 하던 업무를 월 최대 한 200달러에 자동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요. 전문가들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일궈낸 사용자당 과금 모델이 완전히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라클과 셉, 세일즈포스 등 소프트웨어 기업 역시 자사 서비스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기존 매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정기적으로 인상하거나 최소한 기존 계정 수를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데, 반면 AI 개발사는 새로운 기능 구현에 성공할 때마다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셈이고, 애초 경쟁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는 소프트웨어 주식을 앞다퉈 팔아치우고 있는데, 미국 증권사 제프리스의 제프리 파부자 트레이딩 부문 부사장은 소프트웨어 주식이라면 가격을 따지지 말고 일단 팔고 보자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을 향한 시장 우려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우선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했거나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
이게 금융회사까지 번지면 안 되는데요. 금융회사들이 거론되는데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미국 내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는 전체 운용자산의 약 20%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및 대출에 할애하고 있는데 이날 S&P의 BDC 지수, 이 BDC가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이 BDC 지수가 2.57% 하락한 배경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지분을 보유한 RS 매니지먼트가 10%, KKR이 9.7% 등 사모펀드 주가도 많이 밀렸고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아마존, 알파벳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AI 개발사보다 뛰어난 역량을 선보이는 소수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이번 위기에서 비켜갈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도 일부 제기됐는데 투매 분위기 속에서도 호실적을 바탕으로 6.8% 급등한 팔란티어가 대표적이고요. 팔란티어는 사용자마다 비용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처리한 데이터와 서비스 사용량에 맞춰 과금하는 종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네, 이런 팔란티어마저 어제 급락했습니다. 존 그레이 블랙스톤 CIO는 AI가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고 특정 시장을 장악한 독점 기업이라도 이런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80년대의 PC 시대 때 그때 하드웨어는 IBM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OS는 마이크로소프트, CPU는 인텔이 독점. 거의 이 독점력을 가지면서 미국의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었죠. 그러고 20년 지나서 2000년부터 닷컴 시대가 도래했고요. 온라인 시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대로 못하네. 그러면서 메신저라든지 나중에 온라인이 PC에서 또 핸드폰으로 넘어갈 때 모바일 생태계에서도 애플은 잘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못하네. 이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애플 주가 날아가고 아마존이 이커머스에서 클라우드까지 그럼 아주 캐시카우가 있고 거기다가 클라우드라는 고성장 산업을 해서 1등을 하면서 아마존도 날아가고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것도 못했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1등이라 생각했던 야후가 구글한테 밀리면서 서서히 침몰하게 되고 그런 걸 다 주가가 반영을 하면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AI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오픈 AI와 손잡고 와, 이 분야 1등이네 했다가 구글이 쫓아오는데 바디라고 해서 냈더니 영 엉뚱한 대답이 나오고 그 와중에 갑자기 작년 1월 27일에는 딥시크, 중국의 양원평의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게 우리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런 중저가 GPU랑 그 정도 메모리 써가지고도 저 정도 만들어낸다고? 그때 저도 딥시크 깔아서 해봤었잖아요. 고래 모양. 근데 해보다가 이거 안 되겠네. 서버 용량도 좀 작은 것 같고 답변도 좀 그렇고 그런 새로운 경쟁자가 출몰할 때마다 주가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오늘 주가 많이 빠지는 피부 미용 등등도 저 새로운 경쟁자 아니야 하면서 또 주가 확 빠졌다가 아니네 하면 또 회복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어느 분야든 AI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어떤 분야든 워런 버핏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업 내의 경쟁 우위를 누가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 따지지 말고 팔고 보자, 공포에 질문린 개미들 비명이라고 제목은 돼 있는데 우리가
팔 주식인지 아닌지는 경쟁 구도를 봐야 됩니다. 경쟁 구도. 이제 이 시대에 AI 시대에 저 기업은 조금씩 경쟁 이 구도에서 탈락하는구나 하면 인텔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인텔처럼. 인텔 보세요. 이 반도체 랠리 시장에 있어서 찐따 돼가지고 그죠? 정부가 뭐 구제금융 막 닌겔 뽑고 심폐소생술 해주고 뭐 했는데도 못 살아나고 그런 것처럼 왕년의 인텔이 아니죠.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그 산업 내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쟁 우위가 어떻게 되는가, 열의에 들어가는가, 우위로 가는가, 그걸 계속 판단을 해서 사고 팔지를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다카이치 총선 승리 때는 엔화 약세 계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엔화 약세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공동 개입으로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급락을 했고요. 이코노미스트는 엔화 약세 배경으로 세 가지 요인을 꼽는데 첫째, 일본은 낮은 실질금리,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은 국채금리를 수년간 억제해 왔고요. 이는 자본 유출을 초래했습니다. 둘째는 일본에서 조달한 저금리를 활용해서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고요. 지난 10년간 일본 GDP 6%에 해당하는 수익이 이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한 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정정책 기조 변화 우려도 엔화 약세를 부추겼는데 일본 정부는 지난 24년간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하는 등 재정 건전화에 힘써왔고요.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취임 직후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또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고하는데 첫 번째는 엔화 강세 가능성이고, 사나의 총리가 조기 총선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본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엔화 약세가 지속될 수도 있는데 사나이 총리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일본은행의 긴축 의지가 약화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재로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크죠. 외환시장은 배팅보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홍춘욱 대표님 칼럼입니다. 지금 이번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이게 구조적 약세장인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엔화 가치는 지난 24년 지지난해 이 8월 초 쇼크가 있기 전에 엔화 강세가 확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그때 모습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엔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이번 총선에서도 워낙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큰 변수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